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폭락하자마자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주식 딱 한 개입니다. 갑자기 증시가 흔들리고 있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의 돈은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돈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돈이 있는 곳이 아니면 시장은 사실 힘이 없거나 또는 종목이 오르지 못하거나 오르는 척을 하다가 빠지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다면 오르는 기업은 더 오른다라고 생각하니까 오늘도 한번 우리가 돈을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댓글로 많은 분들이 좀 짧게라도 써주시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제가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꼭 한 줄이라도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이나 자율주행, 저희가 2025년 하반기 그리고 2026년도로 저희가 업데이트를 자료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받고 싶다 하시면은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당연히 돈이 어디로 몰렸는지 봐야겠죠. 거래대금 상위고요. 보면은 음봉이나 하락 종목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장중에 빠진 게 아니라 대부분이 장마감하고 NXT 거래소에서 빠진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를 보면은 세 개가 다 급락을 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인데 이게 그나마 올라온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7%, 이것도 마이너스 6%까지 급락을 했었는데 반등을 해서 그나마 4%인 거고 현대차도 반등을 그나마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자에서는 사실 이 세 개 다 강한 모습을 못 보여줬어요. 그래서 반도체도 약했고 로봇도 사실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은 많았지만 상승이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그 뜻은 뭐예요? 여기에 들어갈 돈들이 다른 데로 몰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밑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마이너스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 원전 쪽에 돈이 거의 집중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한국전력이 있죠. 한국전력은 정말 이렇게까지 움직이기 쉽지 않아요. 근데 14%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때문에? 원전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어야 될 돈들이 지금 원전으로 전부 다 몰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안 보이는 기업들도 있는데 원전 기업들 중에 오른 기업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알테오젠 역시나 하락세가 나오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세게 나왔습니다. 알테오젠은 사실 시장에 NXT에서 빠진 건 아니고요. 장중에 좀 하락세가 나왔던 기업입니다. 제가 반도체를 얘기를 하자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1월보다는 FMC가 끝나고 그러니까 1월 말을 지나서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고 1월 말 지나서 FMC가 끝나고 그 다음부터 아마 관심을 가지면 거래대금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럼 1월 말부터 우린 저점에 사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관심 갖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약바이오 관심 가질 때가 아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오르긴 했습니다만 로봇의 힘은 없었다. 삼성 SDI 최근에 2차전지의 거래대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에 관심을 조금 두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기술 원전이죠.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영 로봇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기아 역시나 현대차 쪽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고 대한전선 전력기기입니다. 그래서 힘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원전의 힘이 정말 세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전력기기 이쪽에 조금 돈이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기존에 강하던 기업들은 지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더라.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급락을 했을까? 사실 깊게 보면 볼수록 이유는 뭐 만 개, 10만 개 너무 많아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그린란드 위협이에요.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린란드랑 싸우는 게 아니라 유럽 국가들이랑 싸우고 있기 때문에 판이 커서 리스크가 큰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합병에 대한 야욕이 노골화되면서 덴마크가 그린란드의 병력을 추가 파병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실제 유럽의 몇 개 국가들이 이 그린란드에 주둔을 하고 지금 그린란드를 지키려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야 너네 그거 지키면 내가 관세 25%씩 때린다. 야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야 유럽도 우리 호구로 보이냐? 하면서 싸우고 있죠. 그래서 그린란드와 싸움이 아니라 이 유럽 몇 개 국가들과 미국과의 싸움이다. 그러다 보니까 판이 좀 커진 거예요. 최근에 미국과 캐나다의 공동 우주방위 기구인 북미 항공 우주방위 사령부가 그린란드로 군용기를 보내면서 긴장감이 상당히 고조되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이 북미 항공 우주방위 사령부가 군용기들은 미국과 캐나다, 덴마크 왕국 간의 지속적인 방위 협력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계획된 활동들을 지원할 거다. 뭐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애매하게 출동을 한 이유가 있다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M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혹시 무력,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처럼 폭탄 떨구고 뭐 그럴 생각이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노 코멘트라고 대답했습니다. 뭐 사실 공격하려고 얘기한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냥 불확실성의 분위기를 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증시가 좀 부정적인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볼 건 뭐냐면은 저기 멀리 일본에서도 지금 약간 불안한 모습이 보이죠. 왜냐면 일본의 국채가 지금 40년물이 수익률 4%를 넘었습니다. 30년물도 지금 3.8%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일본 금리가 1%가 안 돼요. 근데 지금 국채 수익률이 4%가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뜻은 뭐예요? 아, 채권 가격이 엄청 떨어지겠구나. 아,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뭔 소리예요? 채권을 엄청 발행해서 일본에다 돈을 미친 듯이 풀려고 하는구나. 좀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또 왜? 일본 4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4%를 돌파를 해서 2007년 발행 이래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내달 8일, 그러니까 2월 8일에 조기 총선을 확정했습니다. 이게 조기 총선이 뭐냐면 실제 이 총리가 지금 이제 이 일본 내에서 해산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내가 지금 잡기 좋은 것 같다. 지금 지지율 기반으로 선거를 다시 치르면은 약간 이 자민당 쪽에 사람들이 많이 찍어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자민당 혼자서 과반수를 먹을만 하겠는데 지금 분위기면은 밀어붙이면 해볼만 하겠는데 야 해산해 다시 한번 하자. 그래서 조기 총선을 연 거예요. 이번 기회에 밀어붙이려고. 근데 뭘로 밀어붙이냐? 경쟁적으로 내놓은 식료품 소비세 인하 공약이 사실 밀어붙이면 이거 문제 크겠는데 싹 드는 거죠. 근데 이걸 밀어붙여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뭔데? 누가 봐도 소비세 인하라는 건 뭐예요? 돈을 더 풀겠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막 쏘는 거예요. 채권이 많이 풀리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일본 국채 수익률이 만기 불문하고 4%에 도달한 것은 1995년 12월 20년물 이후 30년 만이더라. 정말 오래됐죠. 그래서 2년간 한시적으로 식료품 소비세를 제로로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돈을 지금 받을 것도 안 받고 나라 돈 더 풀겠다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올라가게 된 문제가 뭐냐면 해외로 나가 있는 일본 자금이 일본으로 돌아오게 돼요. 왜냐면 굳이 이 정도 국채 수익률 주는데 다른 나라 가서 위험하게 투자할 필요 있어라는 생각 때문에 일본 보험사라든가 뭐 아니면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운용사들이 돈을 일본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럼 글로벌적으로 시장의 수급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런 영향들 때문에 복합적으로 증시가 흔들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패닉을 가지고 흔들리니까 팔아야지.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그냥 우리가 정해놓은 가격을 이탈을 하면 팔면 되는 거고 안 하면 들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가격이 이탈을 하면은 얘가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말 추세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본전이 아니라 손실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만약에 잠깐 흔들림이었고 다시 오른다 하면은 우리가 원칙 가격 안 왔는데 패닉이 와가지고 매도를 한다? 그럼 이거 돌파해서 올라가는 거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준 이탈하면 팔면 그만이고 다시 기회가 오면 사면 그만이에요. 그냥 기준대로 매매를 하셔야지
기준을 어긋나는 대로 매매를 해서 패닉이 와서 매도할까 말까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집중하고, 그럼 어디 쪽을 봐야 되나? 일단 원전이 여전히 강합니다. 신규 원전 찬성 여론이 최근에 상당히 많죠. 왜? 전기세가 오르면 싫고 전기 생산하려니까 원전만 한 게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래서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과 관련해서 국민의 높은 찬성 여론을 언급하고 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해라. 그래서 원전 지어라. 뭐 이런 분위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정권에서는 원전을 그렇게 반기는 정권은 아니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그러니 반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죠. 사실 원전 건설은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냐. 왜 물어보냐. 굳이 이걸 그냥 하면 되는 거지. 항의 문자가 나한테 온다. 그래서 그냥 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설문조사 해봤자 다 하라고 할 텐데 그냥 해라.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전을 에너지 믹스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11차 정기본의 신규 원전 계획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향후 부지 선정이라든가 후속 작업에도 상당히 문제없이 이어지지 않겠냐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전력이라든가 원전 기업이 상당히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원전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ETF 같은 경우에도 꽤나 크게 올라갔어요. 저희 009 8F0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계속 저희가 추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다가 이제는 뭐 올라가죠? 네, 한국전력이 그리고 항전기술이 치고 올라가고 있고 대우건설도 밑에서 우리기술도 치고 올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위에 있는 기업들만 올라가다가 이제는 아래 있는 기업들까지도 같이 치고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상승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아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항상 얘기하죠. 이런 기업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여기서 우리가 그냥 끝까지 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지금 흐름 좋지만 14,000원 깨면 팔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지금 우리가 안전마진을 이만큼 챙겼다면 이거는 지켜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깨지고 여기서 깨지잖아요. 그럼 사실 이 5일선을 보면은 따라가다가 얘가 여기를 깨면은 5일선 깨져요. 캔들이 5일선 깨지면 결 11선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 13,500원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안전마진을 챙기려면 적어도 14,000원 잡고 이거 안 깨면 내가 계속 들고 가겠다. 깨면은 팔고 다시 기회를 노려보겠다가 맞아요. 근데 다시 기회를 노려보려면 칼같이 자르고 칼같이 붙을 수 있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14,000원 잡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깨기 전까지는 저는 끝까지 추세를 들고 가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네, 깼다면 다시 기회를 노려보는 게 맞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SMR ETF 일단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네, 적어드릴게요. 원자력은 SMR 지금 ETF 14,000원을 칼같이 지켜라. 이걸 깨면은 다시 기회를 노리는 게 낫다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전력기기 쪽을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비상전력 경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비상전력 경매 카드를 꺼내들자 전력기기 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뭔데? 비상전력 경매라는 거는 미국 전력시장 운영사인 PJM이 전력 부족에 대비해 신규 발전 용량을 긴급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뭔 소리야? 간단해요. 발전소를 짓는데 빅테크 돈으로 지어라. 그 돈 없어. 그러니까 그 돈을 원하는 사람들, 전력을 살 사람들이 돈 내고 지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빅테크 데이터 센터 운용사가 신규 발전소와 15년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15년 쓸 거를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돈으로 발전소를 착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돈 줘서 너네들이 쓸 발전소를 너네들이 지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비상전력 경매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전기세 얘기 많잖아요. 너네들이 많이 쓰니까 전기세가 오르잖아. 그럼 너네들이 좀 뭔가 책임을 져야지 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전소는 투자비가 크고 회수기간이 길어
오래 사줄 고객이 있어야 짓기 쉬운데 그 역할을 너네가 해라. 약속하고 지어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에 대해서 지금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고 얼마나 수요가 많이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장기 계약을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가져가겠다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뭐 최근에 원전만 봐도 통째로 사가는 사람이 정말 많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전력기기 쪽은 계속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코리아 AI 전력기기 탑3 플러스 그래서 0117V0을 계속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그다음에 뭐 대한전선, 일진전기 쭉 깔려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 전력기기 관련된 기업들로 좀 밸런스 있게 맞춰져 있는 ETF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엄청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그런 구간에 와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은 관심 갖는 게 맞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전 지금 구간에서 그냥 13,500원을 이탈하면은 그냥 귀신같이 저는 그냥 버리고 떠나면 된다 생각해요. 왜냐면 얘가 여기서 이탈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봤을 때는 해봤자 많이 7%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저는 지금부터 오른다 그러면 전고점 돌파를 하고 오르면 20%예요. 오르면 20%인데 빠지면 7%다. 이거는 해볼 만한 투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력기기는 그냥 13,500원 라인대를 손절가로 칼같이 잡고 관심을 가진다면 저는 해볼 만한 구간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손익비가 최소 저는 1대2 이상은 나온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의 전력기기는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고 있는 게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 했죠? 2차 전지라고 얘기를 했죠. 특히 최근에 중국도 그렇고 이 나트륨 배터리 얘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나트륨 배터리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배터리가 무서운 이유가 불이 나서잖아요. 근데 나트륨 배터리는 발화점이 낮아요. 그래서 불이 안 납니다. 그리고 이 저온에서 막 영하에서 배터리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잖아요. 이 영하 저온에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의 기존의 문제점을 다 해결한 게 나트륨인데 그 대신에 무거워요. 그래서 좀 이 상용화가 좀 어렵다 그랬는데 최근에 가볍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트륨 배터리가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지금 이 생산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중국의 파일럿 라인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튬 대신에 소듐 이온, 나트륨 배터리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튬 대비 1000배 이상 깔려 있어요. 지구에. 그러니까 뭐예요? 가격이 많이 오를 리가 없겠죠. 그리고 낮은 온도, 영하에서 성능 저하가 적고요. 그 다음에 고온에서 안정성이고 불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상당히 이 경쟁적으로 아마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앞으로 미래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슈가 되면 항상 전고체가 같이 따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전고체, 나트륨 좀 이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2차전지 ETF보다도 이 전고체 쪽, 실리콘 응급제 쪽 ETF를 보는 게 좀 더 저는 변동성이 클 것 같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삼성 SDI,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대주전자재료 쭉 해서 차세대 배터리 기업이고 000 OD0입니다. 그래서 양봉을 좀 만들긴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구간에서 올라간다면 저는 추세가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관심을 두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깨진다면은 당연히 강하게 좀 밀릴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추세가 시작되나 했는데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출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칼같이 잘라야 돼요. 네. 빠지면 10%고 오르면 20%면 1대2 비율이다 해볼 만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손절가를 뭐 잡는다면 칼같이 그냥 13,300원 잡고 이탈하면 버리겠다. 하지만 추세가 시작될 거라면 지금이에요. 시작될 거라면 지금 시작돼야 되고 만약에 이게 시작이 안 된다면은 이건 다시 한번 기회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가 13,300원 그냥 칼같이 잡고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13,300원.
그 대신에 저희는 정보채 쪽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거래대금이 이 세 개로 올리는 것 같으니까 거래대금이 있는 쪽에서 놀면 좋을 것 같다 얘기를 했고, 2차 전지는 제가 얘기했죠. 제약바이오는 저는 1월 말 넘어서 FOMC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대금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보는 게 아마 확률이 제일 높을 것 같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안 보는 건 없어요. 언제든지 볼 수 있지만 타이밍이란 게 있는 거고, 돈이 몰릴 것 같은 데가 아니라 몰릴 때 보는 게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돈을 쫓아다니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관심 두는 걸로 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아까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 2015년도 하반기랑 2026년도까지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 무료로 좀 정리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적을 데도 없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적을 데가 없어요. 그 대신에 저희가 어플에 중요한 글을 쓰면은 푸시 알람을 보내드리거든요. 꼭 보라고. 그거 허용, 승인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하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저희가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설치 꼭 하시고, 하자마자 이제 푸시 알람 허용하시겠어요 물어보거든요. 그때 이제 푸시 허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플이 이렇게 화면에 뜨게 되면은 당일 리얼 추천주가 저희가 당일 좀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나눠드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저희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 로봇 자율주행 2015 하반기 2016년도 이거 업데이트 하고 있어요. 곧 올려드릴 거고요.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제 리얼 추천주에서는 20일, 19일, 16일, 15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매일 무료로 정리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꼭 전부 다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정말 여러분들이 봐주시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힘을 내가지고 찍고 있습니다. 그럼 댓글 다 읽고 있거든요. 꼭 달아주시고 유튜브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영상 좋아요 힘이 됩니다. 다음번 영상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